07로 22번 길 22번 길 여기야 이건 뭐야? 아니요, 마산동. 마산동? 네. 37평 정도 나올 거예요. 실평 37평 정도. 몇 층이에요? 1층. 1층? 상가? 네네. 아, 점포주택 용지입니다. 170이었다 74. 아버님 명이야? 아버님 성함이 김포한강이라는 아버님, 김포한강. 거기 명의 그 공동대표님 명의로 돼 있어요? 성함이 노규태? 네. 노규태? 아이태자요? 아, 예. 네네네. 알겠어요. 핸드폰은 잠시 진동으로 해주시고. 되셨나요? 그거 끝나고 써도 됩니다. 네. 일단 인사부터 할게요. 저는 행복에 닿는 기버의 삶 대표 강사 조은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제가 1시간 정도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상가 정보를 1시간여 만에 전해드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전에 들으신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상가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개개인에 대한 그 점검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 그냥 아예 초보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부동산을 운영하시면서 손님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는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대표님이 제일 무능해 보입니다. 뭐 부동산에 어떻게 왔겠어? 두 발로 걸어왔겠지. 예. 뭘 도와드릴까요가 가장 맞아요. 어떤 업에 종사하십니까? 라고 할 때 부동산 업이요가 아니고 저는 어떤 타인이 가장 원하는 꿈의 집을 갖게 해드리고 원하는 금액에 매도를 해드릴 수 있는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어떤 일 하세요? 그러면 신한부동산이요. 신한부동산이 내 직업은 아니잖아. 그건 그 신한부동산 간판 뒤에 제가 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명함 앞에 당당히 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명함을 보여드린 이유가 제 명함을 보면 이름이 맨 위에 있지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저의 정보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이제 5천만 모두가 인플루언서가 돼야 돼요. 모두가 강사의 시대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는 조은재라는 사람을 브랜딩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저도 시안을 이번에 이 디자인은 처음 받아봤는데 글씨가 작아서 조금 노안이 있으신 분들은 보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함은 어찌되었건 다양하게 내 마케팅적인 요소로 작용을 해야 된다. 명함부터. 이삿짐 센터에서 주는 명함 쓰시는 대표님들이 있어요. 제가 참 헌장할 노릇이에요. 그리고 각진 명함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버립니다. 저도 싫어요. 왜? 대부분 우리 여성분들 이 나이쯤 되면 지갑이 저렴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지갑에 굳이 내가 그 뾰족한 명함을 넣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제가 신한부동산을 할 때도 저희는 이제 남편이 직접 스케치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10년 전이죠. 10년도 더 전이죠. 이렇게 둥글린 명함이 그 당시에 저희 부동산 말고는 없었어요. 제 거를 그렇게 해드린 거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준비 서류 있고 역시나 이때도 저는 제 이름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를 브랜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명함은 나를 나타내는 어떤 타이탄의 도구 같은 걸로. 그래서 뭐 명함 대충 전화번호 나오고 뭐 이메일 주소 나오고 아니고 이 대표님 센스 있네. 이 대표님 되게 많이 고민했네. 그리고 제가 양력을 적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 네일 아트 한 번씩 안 받는 분들 사실 없거든요. 여름에 한 번이라도 받죠. 네. 남자분들 이 작가에 안 가보신 분 없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를 말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게 아니라 고객과의 어떤 유대관계를 위해서 동질감. 나도 이 작가야 했었는데 저도 네일샵 했었는데 어떤
고객이 왔을 때 일을 일로써 보지 않아야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라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공격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죠.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 창조를 해드리는 직업이잖아요. 우리는 컨설턴트고 우리가 좋은 집을 그 사람한테 해드리는 도움을 드리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계약을 해서 내가 수수료를 받는 입장이니까 고객이 뭐 왕이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를 오전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왜 오전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는 확실히 두 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고요. 청소는 저녁에 하는 겁니다. 퇴근 전에 말끔하게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우선 따뜻한 차 한 잔, 저희 실장님들도 힘들게 출근하러 오니라고 힘들었을 거 아니야? 차 마시는 동안 제가 과일 준비해드리고, 뭐 저는 항상 자기계발서 같은 거를 놔뒀었기 때문에 실장님들 읽고 싶으시면 30분 정도는 조금 숨 쉬고 내가 일할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라고 그런 시간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어떤 카페에서 신한부동산에 취직하고 싶다라는 글이 달렸었대요. 이렇게 해주더라. 어떤 차별하냐면, 저는 면접을 보러 오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이 한 직업을 혹은 이 회사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봐요. 그리고 너무 죄송하지만 아이가 0세에서 12세 미만의 실장님은 고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랑 부딪힐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촌 오빠 밑에서 정말 30cm 자로 손등을 손님 앞에서 맞으면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쓸린 채로 119의 대학병원에 실려갔는데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배웠기 때문에 조금 이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실장님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랬고, 45세부터 53세까지의 실장님도 저희 신랑은 고용을 이제 하셨는데 저는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저도 갱년기가 일찍 왔지만 그 감정 기복의 폭을, 나는 여기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 온 거지 이 사람의 비위를 맞추러 온 게 아닌데 부딪혀요. 어쩔 수 없어요. 슬픈 현실이지만 고용주로서 들으세요. 실장님들이 들으면 서운하시겠지만 왜 실장 입장이래? 뭘 갑자기?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네,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아니죠. 그 일을 하면서 서로 맞는 분을 잘 찾으시면 돼요. 근데 참고는 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명함하실 때 요새는 기본적인 게 QR이에요. 저는 QR을 넣지 않은 이유가 요즘 뭐 부캐, 본캐 이런 말 많잖아요. 저의 부캐는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곳에는 부동산과는 좀 동떨어진, 거기는 또 저만의 세상이에요. 많은 이웃을 보유하고 있고, 매일 글을 쓰고 있고, 하루에 2~3시간을 그곳에 투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QR을 넣지 않았지만, QR 명함 하실 때에는 최소한 내가 어느 정도 블로그 이웃수도 되고, 어느 정도 파워력이 있고, 그럴 때 QR을 넣으셔야지, 그 QR 찍고 딱 들어갔는데, 홈페이지 딸랑 만들어져 있고, 뭐 없어. 이웃도 없고. 그거는 마이너스죠. 그리고 저희 기수와 저희 전 기수의 공통점이 사진을 그렇게 명함에 넣으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이미지 마케팅인 것 같은데 그게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첫인상을 바꾸려면요 72번을 만나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그 첫인상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는데 그 사람을 보기도 전에 그 사람의 명함을 본다든지 혹은 만났는데 명함이랑 사진이 좀 막 사실과 완전 달라. 네, 완전 달라. 뭔가 일단 신뢰감을 잃고 시작합니다. 저는 그건 좀 마케팅적으로는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실무 강사님들이 다 같은 말을 하셨기 때문에 우후죽순 다 그런 명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고객을 대할 때 진심으로 돕는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분이 투자를 너무 잘하는 사모님이에요. 샀다 팔았다 돈을 굉장히 그 차익을 많이 보시는 분인데
물론 제가 결벽증이 좀 심하기도 하지만 제가 그 집에 갈 때는 양말 2개를 신고 가고요. 흰색 장갑을 끼고 갔어요. 도저히 내 손이 닿지도 못하겠고 까치발 들고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정도냐면 화장실 불 켜는 그 스위치 있잖아요. 그럼 벽지가 하얗잖아요. 까매! 그러니까 집 보러 가는 고객들이 현관 입구에서부터 그 렉이라고 하나? 그런 코스트코에 있는 철제 렉 있잖아요. 그게 거실에 막 중구난방으로 막 캠핑짐이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원래 모습을 알 수가 없어. 완전 진짜 도매급으로 후려쳐진 가격인데도 안 나가. 제가 그랬어요. 정리 컨설턴트를 씁시다. 집값을 1,000만 원 내리느니 정리업체 부르는 거 돈 100만 원이면 되는데 차라리 가격을 그렇게 내리지 말고 업체를 부르자 해서 업체에 손길이 닿는 순간 제일 먼저 500만 원 더 업된 가격으로, 왜냐면 동호수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팔렸어요. 근데 그분이 아직도 저한테 전화를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자긴 정리랑 거리가 멀어. 요즘에 혹시 정리업체 잘하는데 아세요? 라고 자꾸 전화가 와요. 근데 그렇게 한번 맺어진 인연은 호혜의 고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한테 왜 이런 무료 강의를 하냐, 돈을 받고 하셔야죠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집단의 물질적인 것보다 뭐 말과 칭찬, 감사 이런 것으로 베푸는 사람이 2명 이상이 있으면 호혜의 고리라는 게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오고 가는 이로움이 호혜의 고리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받기만 하려는 테이커도 하루 3번 이상 남을 돕거나 뭐 칭찬하는 듯 굉장히 너그러운 모습을 보였다라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모임은 부동산 스터디 그룹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분들의 삶을 코칭을 해나가는 과정이고 함께 자기 성장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사실 부동산 성향보다도 그쪽이 더 강하고요. 물론 부동산에 대한 설명은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그런 호혜의 고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한 거고, 요즘에 뭐 사실 때 옛날에는 인지하고 뭔가 익숙하면 구매를 했죠, 우리가. 근데 요새 어떻죠? 내가 좋아하는 유명 인플루언서가 이거 좋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이랑 관계가 너무 좋은데 갑자기 대표님이 언니 이거 너무 좋아, 완전 장난 아니야 하는 순간 그냥 구매 버튼 누르는 나를 발견할 때 있잖아요. 그게 팬덤의 힘이 돈보다 강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나만의 팬덤을 만드셔야 돼요. 저는 그걸 진짜 잘 만들었어요. 부동산은 무조건 신안이지. 그냥 어디서 고구마 줄기처럼 자꾸 손님을 물고 와요. 진심인 걸 느껴서래요. 제가 물어봤었어요. 저는 호기심 천국이니까. 왜 자꾸 이렇게 손님을 저한테 혹시 뒤로 뭘 좀 이렇게 해드려야 되나요? 웃으면서 물었더니 사장님이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다고 했고, 제가 2013년부터 이제 10년을 있었던 거죠. 그런 거. 그리고 상가를 하시려고 할 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거. 첫 번째, 내가 상가를 미친 듯이 보통 근생 5층 올라가는데 11개월 걸리고 지하 1, 2층 파는데 3개월 걸리고 그 다음에 2개 층 반이 한 달씩 올라가고 막 이런 거 다 뭐 1층 층고가 5m야. 손님이 와가지고 층고에 되게 예민하신 분이 있어요. 이거 층고 어떻게 돼요? 했는데 5m요. 이러면 난리 나는 거야. 하리브 텍스 뭐 이런 거 하고 나면 1.2에서 1.5가 낮아져요. 그걸 계산해서 알려줄 수 없잖아. 뭐 어떤 업종은 이게 이렇대 저게 저렇대. 예를 들어서 메가가 전면이 3m가 나와야지 승인이 났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뀐 게 3.6. 그러니까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이제 일군 브랜드들도 그렇게 좀 전투적으로 매장을 오픈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CS 센터가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전화해서 왜 매출 안 나오냐, 우리 매장 뭐 어쩌다, 프랜차이즈 뭐 본사만 돈 벌게 하는 거냐,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점점 그렇게 조금 강화되고 있는 거죠. 기준이, 승인 기준이. 그러니까 홍루이젠도 제가 부동산을 운영할 때만 해도 220 정도면 승인이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180이었고요.
최근에는 150 이하로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사에서. 그러면 이렇게 강화되고 있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삼가할 게 없겠네? 아니고, 그럼 요즘 떠오르는 새별 같은 아이템은 뭔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유화정. 네, 그쵸. 여자들 너무 좋아하죠? 우리가 탕후루가 망한 이유가 뭐죠? 몸에 해로워서. 뉴스에서 너무 때리잖아. 근데 그릭 요거트가 몸에 해롭지 않잖아요. 심지어 내가 원하는 토핑을 마음껏 또 그 요거트만 사다가 손님 왔을 때 우리 집에 있는 다양한 과일을 넣어서 내가 토핑을 해서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는 너무 요즘에는 좋은 그런 각광받고 있는 그런 아이템. 내가 앞에 둘러봤을 때 반경 1km 이내에 유화정이 없어. 홈페이지 가셔서 창업 문의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돼. 난 검색하면 나오잖아. 어디 부동산 대표인지. 남편이든 아들이든 누구 하나 해가지고 요새는 정보로 가도 이름 검색해서 그 사람 정보 뜨면 그거 말해. 제가 그거 당했잖아요. 엄청 크게 당했잖아. 그걸 그만큼 정보화 시대인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창업 문의를 하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할 점포를 알아보고 있는데 집 앞에서 이왕이면 하고 있다. 주소가 어떠하고 월세가 이 정도인데 나 여기서 오픈할 수 있냐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작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없어요. 아니 그건 분양팀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요. 맞아요. 분양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양팀이 하는 걸 내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하실 때 제가 상가를 쓴다라는 기준 하에 내가 이런 정보들을 다 알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외워가지고 이 손님을 꺾을 수 있게 되기까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최소 몇 년은 걸릴 수밖에 없어요. 내 머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제일 좋은 방법은요. 상가 초보 기준입니다. 내 손님을 뒤로 감지 않을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부동산에 보면 상가 분양팀들이 들어와요. 그럼 대표님들 어떻게 해요, 보통? 눈 딱 내리깔고 컴퓨터 하면서 그걸 놓고 가요. 이러죠. 나를 가르쳐줄 무료로 가르쳐줄 제일 큰 스승을 내쫓는 거야. 저는 그렇게 했어요. 자료 들고 와서 어디 무슨 프라자 부장 누구래. 그래요? 그럼 좀 앉아보세요. 이 상가는 뭐가 좋아요? 장점이 뭐예요? 제가 손님한테 뭐라고 하면 돼요? 저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브리핑 해봐 주세요. 이 사람들이 북하고 깽가리만 안 쳤지 10명이 났어. 아무도 그런 부동산이 없거든. 그땐 너무 바쁠 때였어요. 저희가 진짜 밤 9시, 10시까지 퇴근을 못할 때였고 밤에 이거 헤드랜턴 끼고 우리가 입주장이었으니까 뭐 이 펜스가 다 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화훼 농가에서 쓰는 그 철사 자르는 거 들고 가서 밤에 개구멍 잘라 열고 손님 데리고 들어가서 안 보여. 어차피 가봤자 보이지도 않아. 근데 일단 가. 엘베도 안 되잖아. 계단으로 대충 한 2층 올라가. 후레쉬 비춰주면서 막 보여줘. 그러면 나랑 안 쓸 수가 없어. 나랑 어떻게 안 써?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저 때 많이 다쳤거든요. 막 발 봉화지겸도 오고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던 시절에 그렇게 분양팀을 붙들고 묻기 시작한 거예요. 모르면 또 묻고, 모르면 또 묻고, 모르면 또 묻고. 근데 내가 이걸 아무리 들어도 얘네처럼 말할 수 없어. 얘네는 내가 사고 싶게 만들어. 잠시 고민하게 돼. 대출받아서 우리가 사야 되나? 이런 정도의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열에 하나. 그렇게 분양팀들 붙잡고 앉아봐요. 브리핑 해줘요 하잖아요?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 된다? 왜? 자기가 브리핑 해본 적이 없어. 자기 그냥 일개미야. 이렇게 데리고 가면 브리핑 해주는 팀장님이 따로 있잖아. 네, 자기들도 못하는 거야.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계속 가서 듣고. 그럼 손님이 와. 아파트 투자하러 왔대. 그 사모님 그럼 투자 금액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뭐 현금은 한 2, 3억. 2, 3억 있는데 왜 아파트를 투자해요? 상가를 사셔야죠. 그때는 금리가 2.4% 막 이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익률이 좋았겠어요. 막 7%, 8% 했죠. 대출 받는 기준 막 10%도 넘어가고. 아파트 보러 오시는 손님들,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집 팔고 왔어?
그 사람은 아파트를 사고 상가도 살 수 있는 여력이 반드시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데리고 무작정 제가 좋은 정보 있으니까 일단 저랑 차 한잔 마신다 생각하시고 가자고 모시고 갔어요, 현장을. 그럼 내가 하는 브리핑이랑은 차원이 달라. 근데 나는 앵무새처럼 그럼 왜 그걸 듣고 말하고 연습을 했냐. 티키타카가 되잖아. 그 팀장님이 설명을 할 때 내가 너무 익숙하게 그동안 들어왔던 말이니까 우리 공부할 때 그렇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그 공시법 교수님은 농담도 그 타이밍에 했어. 항상. 아, 그러면 이때쯤이면 이 말이 나올 때가 됐는데 내가 리액션을 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아, 사모님 여기 친구가 지금 뭐 5m인데요. 뭐 각 층마다 뭐 이렇게 하고 나면 대충 1.5 정도 빠지고 그러면 손님이 생각을 해요. 얘가 아무것도 모르고 날 여기 데리고 온 게 아니네. 얘 이상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상가 분양팀을 능가해서 뭘 한다? 쉽지 않아요. 상가 너무 많은데 그걸 언제 다 외우고 앉아있어. 저는 했거든요, 근데. 미친 짓이었지만 했어요. 그래서 한 뭐 5년차, 7년차, 저는 1년차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아예 손님을 꺾어가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가 하나를 찍었어요. 나는 이 상가만 팔 거야. 이 상가가 내 상가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한 거죠. 개요 읽고 대충 연면적 어떻고 뭐 다 그렇게 뭐 몇 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어쩌고 그때부터는 이제 달라. 내가 브리핑 다 해. 호수 지정까지 해. 사모님 가서 얼마까지 되면 삽시다. 이 금액 안 되면 우리 나오는 거예요. 이미 난 분양팀이랑 얘기 다 돼 있어. 나 얼마에 이렇게 할 거고 액션 이렇게 취해줘. 브리핑 하지 마. 얘가 브리핑하는 순간 다 스포로 돌아가. 입 열지 마. 그냥 금액만 얘기해. 그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되는 거고 분양팀은 저한테 너무 감사한 거죠.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계약을 쓰고 나면 저는 그 분양팀 전 직원을 모시고 한우를 파는 소고기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거하게 했어요. 세상에 그런 부동산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수수료를 번 게 당연한 거고 내 덕에 너희가 돈을 벌었지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역설적이게도 아 내가 도움을 받았고 감사하지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돈이 미친 듯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걸 다 거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실장님 덕분에 내가 돈을 버는 거고요. 대표님들이 특히 잘 들으셔야 되는 거 손님이 없어서 내가 직원한테 내어줄 월급이 적은 건 부끄러운 거예요. 대표로서 일을 똑바로 못 하신 겁니다. 정확하거든요. 일이 없대요. 제가 어제도 물어봤어요. 올해 들어서 혼자 하시는 여자 사장님이고 초보예요. 우리 같은 이제 뭐 요만요만한 기수고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4천만 원이었어요. 혼자 하시는데 비결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 자기는 저한테 들은 대로 그냥 했대요. 그 들은 대로가 뭐냐고 했더니 진짜 저녁에 목에서 피맛이 올라올 정도로 계속 전화했대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일 하기 싫은 건데. 제일 하기 싫어서 직원을 쓰는데 직원이 이 맘이 내 맘 같지가 않잖아. 그리고 그 직원 나가면 대체 불가한 인력이 없잖아. 대체 불가한 인력이 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뭐 진짜 인공지능 탑재한 AI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사람이 가진 마지막 역량이 태도인데 그러면 결국은 태도를 길러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주변에 상가를 잘하는 부동산 사장님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믿을 만한 분양팀 직원을 찾으시거나 그리고 또 하나 김포에서 제일 부동산 이제 하시면서 상가를 제일 많이 쓰신 그 대표님이 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지역이 김포야. 나는 김포 걸 팔아야지. 검단이야? 검단 상가 팔아야지.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상가 쓰시는 분들은 전국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서울, 경기, 권역 내는 다 돌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임장하러 가는 걸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가능한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검단에서 지금 김포 상가 사드리긴 되게 쉬워. 여기가
2013년도 기준 평당가가 1층 보통 2,700에서 3,200 사이였어요. 그 사이에 상가를 1층을 사셨고, 그런데 지금 검단 평당가가 4,000이 넘고 상가가 싼 게 막 8억. 보편적으로 막 10억, 12억이 우스운 거야. 근데 그렇게 다마수 큰 거를 내가 지금 현금 들여서 심지어 지금 대출이 어떤 상황이냐면 신축 상가 기준으로 내가 들어가서 실입점이야. 80% 정도 대출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세를 줄 거야. 60% 정도 대출이 나온단 말이죠. 대출 금리는 4.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전에 2.4% 하던 때와는 달라. 그러니까 검단 사장님들은 김포, 파주, 일산 거 팔기 너무 좋아요. 근데 검단에서 김포를 이상하게 싫어해. 아, 거긴 뭐 상가 다 안 됐잖아요. 막 이런. 왜 그러냐면 세대수 대비 상가가 너무 많아요. 네, 김포는 상가 분포도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지금 파주 현장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현재 이미 6천 세대 정도가 들어와 있고 한 10,000세대 정도 가까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이 상가가 다 지어졌을 때 기준. 근데 상가가 그냥 항아리 상권으로 요만하게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희 막둥이 직원이 그 정연 언니랑 같이 거래를 하는 직원이에요. 막둥이 직원이 계약서 발행 가능한 첫날 바로 5층 태권도를 2칸을 써버린 거예요. 12억이 넘는 금액에 팔렸고요. 그 친구한테 내려가는 수수료는 4,800이 넘습니다. 그냥 하루에 4,800을 번 거죠. 그럼 그 돈은 여러분이 벌 수 있는 돈이기도 하죠. 왜냐면 부동산 수수료도 똑같이 4%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팔 수 있는 상가 하나만 찍으세요. 내가 지금 팔고 싶은 상가 한 개만 찍는 거야. 그걸 후배 파는 거야. 그때 기준이 준공 난 거. 당장 뭐 들어갈 수 있는 거. 나는 이 상가를 팔고 임차를 맞출 거야 라는 상가 하나 찍어. 그런데 이 상가를 찍을 때 가만히 있어보자. 저 상가가 위치가 조금 별론 것 같고 가격이 센 것 같고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제가 김포에서 상가 분양을 제일 많이 했던 데가 장기동의 자이 앞에 엠프라자 자이타워예요. 정말 많이 썼어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동물병원도 제가 분양으로 쓴 건데 그 당시에 저는 진짜 좋은 상가를 찾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MGM 1.5%밖에 안 주는 상가인데 저희 손님을 줄을 세워서 그때 진짜 머리채만 안 잡았지 그 호수 서로 사겠다고 부동산 사장님도 산다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팔아드렸는데 그게 지금 제일 애물단지 상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례동 이너메스는 MGM이 11%였어요. 내가 10억짜리 팔면 나한테 1억 1천이 들어와. 아, 근데 거긴 너무 상권이 많고, 저거 어느 천년에 형성이 되고, 지금 그 상가는 공실 별로 없어. 너무 잘 돼. 여러분, 코로나가 터져서 이렇게 대학로가 망할 거라고 예측하신 분 여기 계시나요? 압사사고 터져가지고 갑자기 이태원이 그렇게 상권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그 상가에 대한 마인드, 생각 자체를 자의식을 해체하셔야 돼요. A급, B급 상가 아니고 그 상가의 장점만 보는 거야. 내가 이 상가를 팔려면 그 상가 어떤 장점이 있지? 우린 중개인이에요. 자선사업가가 아니란 말이지. 내가 돈을 어떻게 벌지 궁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나한테 주어진 그 상가를 팔려고 노력해야지 흠을 잡으려고 노력하면 안 돼.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이 성장을 해요. 손님이 여기 1층 너무 비싸요 이러면 다른 데도 다 그 정도 해요. 검단 어딜 가도 평당 4,100, 200 하는데 사모님 무슨 소리예요? 이미 게임 끝났어. 그 사람은 절대 그 사장님한테 상가 사지 않아요. 사모님 좀 비싸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 비싸요. 그런데 지금 시멘트 가격은 2배가 뛰었고요. 공사비는 인테리어 많이 들어가는 업종 대비 150%가 상승했습니다. 토지 이쪽 지금 뭐 낙찰 210%막 이렇게 받았어요.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매가가 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럼 사모님이 생각하시는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그 상가를 제가 한번 같이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난 저 사람이랑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 왔고 그렇게 굉장히 많은 상가를 저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우리가 분양권을 해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줘야 되는 등기인지세 15만 원이 있어요.
사모님, 어떡하죠? 저기 매수인한테 등기인지세 15만 원 주셔야 되는데 단박에 사장님 수수료도 많이 받는데 사장님이 좀 내줘요. 돈 많이 버시잖아요. 다 부동산이 깎여요. 뭐만 하면 부동산이 봉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수인한테 줘야 되는 등기인지세 15만 원 있는데 현금으로 주실 거예요? 우체국 가서 인지 끊어오실 거예요? 저 10년 넘게 하면서요. 우체국에서 인지 끊어오시는 분 딱 한 분 봤어. 대단하더라. 끊어오더라. 아와 어의 차이로 나의 권리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사나 어떤 그 선배는 활용할 재원이지 내가 모셔야 될 대상은 아니라고 회사를 다닐 때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팀장님, 본부장님, 대표님 맨날 그래요. 도대체 조 실장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어디까지 알고 싶은 거야? 제가 완벽히 손님을 꺾어서 브리핑이 가능할 때까지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했어요. 근데 그러기 귀찮으시잖아요. 그러기 싫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사람을 찾으시면 돼요. 그게 가장 강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남자 대표님들 특히 제일 문제. 갑자기 막 전용률이 어느 정도예요? 48%라고. 전용률이 건물에 따라 다르잖아. 오피스텔은 공용 면적이 넓잖아요. 1층 엘베 앞에도 좀 넓어야 되고 전용률이 당연히 떨어지죠. 일반 근생은 대부분 50%에서 52%다 비슷하거든요. 손님 앞에서 뭔가 아는 척하고 싶은 거야. 이상한 소리에 막 건폐율, 용적률 막 물어보고 손님은 그런 거 관심 없어. 그게 뭔지도 몰라. 그거는 묻는 사람이 있으면 건축적으로 뭔가 아시는 손님이고 그거는 내 윗선이랑 얘기를 시켜드려야지 어줍잖게 뭐를 모르면서 아는 척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정리를 이제 좀 메모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요즘 상가 기준 매가가 3.6, 그 전면 3.6이 나와야지 승인이 나고 파리바게트는 3,000세대에 하나 정도 들어갑니다. 직선 거리로 600m가 떨어져야 오픈을 할 수 있어요. 기존 파리바게트에서 직선 거리로 600m. 그리고 베스킨라빈스는 8,000세대에 하나 들어가고요. 직선 거리로 1km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병원 안내해 드릴게요.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는 5,000세대에 하나 들어가요. 그런데 소아과가 원래는 3,000세대에 하나씩 들어갔어요. 신도시는 아이들이 많죠. 근데 일반 구도심은 애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소아과 닥터가 자기 페이를 보장받지 못하는 거야.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점점 소아과를 선택하지 않는다, 의사들이.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원래는 의사들이 닥터론이라 그래서 대출을 무제한으로 1, 2%대에 받을 수가 있었어요. 나라로부터. 근데 이게 지금 4%대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3, 4%대로 대출이 올라가고 금액도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원율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지금 피부과는 보통 6,000세대에 하나 들어가고요. 안과는 1만 세대에 하나. 산부인과는 1.5에서 2만 세대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부인과를 생각해보면 여기 남성분이 계시지만 그래도 성인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나이대 되면 제일 많이 감기처럼 앓는 게 질염 같은 거죠. 근데 내가 그런 거 하나 치료하자고 막 대형 병원 가가지고 이제 막 배불러서 막 남편이 막 어휴 그래 하는 거 뭐 그 꼬라지 보면서 산부인과 가고 싶진 않아. 진료 산부인과는 그냥 뭐 한 4,000세대, 5,000세대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건 정답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과가 1만이 돼야 들어오지만 온양동 안과 같은 경우는 6,000세대도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집어넣었어요. 대구에 있는 분을 2시간 동안 전화로 설득해서 장인어른을 모시고 와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저도 초보여가지고 병원이 약국으로부터 그렇게 리베이트를 많이 받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제가 상가를 사드린 90 넘은 할아버지 그 상가에 넣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 자리를 추천했고 그분도 오케이를 했어요. 그런데 앞에
메디컬이 모여있는 상가의 약국에서 찾아온 거야, 저를. 사장님, 그 안과 설득해서 저희 건물로 데리고 오시면 사장님 수수료 1,000만 원 드리고 안과에 지원금 1억 드릴게요. 계약금 얼마 넣으셨어요? 300이요. 아, 배액상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사들인 할아버지야. 상가 건물주가 90 넘었어. 아, 뭔가 마음에 양심에 막 가책이 막 싸우는 거야. 돈이랑 양심이랑. 그래서 이제 안과 원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말은 해야 되잖아. 이러이러한 조건인데 가실 거냐. 근데 그 안과 원장님이 되게 젊어.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 시작하기도 전에 여기 맘카페 이런 것도 많고 그러던데 저 욕먹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내가 또 그니까 나도 욕먹기 싫잖아 이랬잖아. 그러니까 결국 나는 1,000만 원 못 벌고 그분은 1억 못 받고. 그래서 그 건물에 있는 약국에 갔어요. 이 앞에서 조건을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 내 복비는 안 줘도 되는데 이 안과에 지원은 좀 해달라 했더니 이 약사님이 대화가 안 돼. 내가 왜? 그런 걸 안 해본 거야. 그게 얼마나 자기한테 큰 부를 가져다 줄지 예측을 못 하는 거야. 옛날에는 처방전 한 장당 100만 원으로 해서 대략 한 달 처방전이 얼마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졌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준이 많이 무너졌죠. 그리고 요즘에 그 검진내과는 보통 100평 이상을 찾아요. 100평 이하로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트렌드고요. 그 다음에 치과는 60평에서 70평 정도, 그 이하는 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약국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과는요, 한의원 치과는 지원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방전이 없고, 예. 그리고 정신과도요, 처방전이 나오는 정신과가 있고 처방전이 안 나오는 정신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조제를 해주는 정신과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겠죠. 요 정도로 해서 오늘은 조금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번에 너무 여러 가지를 넣어드리면 사실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뭐 다 외워지지도 않아요. 오늘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걸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손님이 와서 저 뭐 이거 상가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 어떤 업종 알아보세요 하면 열의 9은 아니요 그냥 뭐 좋은 상가 뭐 어디 없어요? 그 좋은 상가 기준이 그러니까 뭐냐를 알아내야 되는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제가 도움을 드리려면 만약에 사장님이 메가 카페 같은 카페를 하실 거라면 전면 3.6이 나와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뭐 소아과 원장님이시라고 하면 요새는 5천 세대에 하나 들어오는 추세인데 여기는 지금 8천 세대인데 이미 소아과가 2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365야 심지어. 그럼 원장님은 여기 개원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으로 좀 안내를 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촉매제 역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외울 수도 없고 그렇게 따지면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도 알아야 되고 건물 지어 올라갈 때 도로와 대지에 접한 경계선 2m도 알아야 되고 지금 벌써 다 뇌에 가부가 오고 있잖아. 막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되고 있잖아. 요 정도 알고 가시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상가가 아파트보다 쉬워요. 그건 분명합니다. 안 해봐서 어려운 거예요. 저 제일 하기 싫은 게 오피스텔이거든요. 그게 제일 쉬워. 돈도 안 되는데 자꾸 날 괴롭혀. 저 새벽 6시, 막 새벽 12시에 전화해서 맞아. 오늘 오피스텔 들어간 사람들 막 술 취했어. 1층 비밀번호 뭐예요? 막 이래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지금 몇 시인지 아십니까? 부동산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기요. 지금 여기 오피스텔이 몇 개인데 제가 거기 1층 비밀번호를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사장님? 이라고 하면 부동산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저는 싸워요. 내가 중개인이지 본인 대리기사냐고. 왜 나한테 이 시간에 전화하냐고. 저는 그래서 오피스텔은 제가 할 때만 해도 오피스텔이 굉장히 짭짤했어요. 0.9였거든요. 돈이 됐는데도 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비하하는 건 아닌데 제가 초창기 때는 월세 전세 얻는 손님 발바닥 부르트도록 열심히 해드렸거든요. 제일 괴롭혀 나를. 월세 쓰시는 분이 내 피를 제일 많이 내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월세가 하기 싫었어. 그 다음에 전세가 하기 싫었고, 매매도 이제 머리 아파. 막, 나 외모하기 싫어. 이게 할게 너무 많아. 너무 많은 데다가 그걸 떠나서 전날, 뭐 이사를 나간 집이야. 입주 청소 한다고 해서 하라고 했더니 무슨 다듬이 벌레가 나왔다는 둥 연막탄을 신고도 안 하고 터뜨렸어. 119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신고를 안 하고 연막탄을 터뜨렸으니까 난리가 났죠, 아파트가.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입주 청소도 미리 못하게 했어요. 당일날 하고 들어가세요. 나를 너무 괴롭혀. 근데 나중에 제가 손을 떼고 저희 신랑이 혼자 운영할 때 보니까 맨날 집에 11시, 12시에 들어와. 왜 그런가 했더니 곰팡이 락스로 막 닦고 있어. 막 전등 나간 거 갈고 있고, 여기 뭐 흠집 난 거 보수 테이프 붙이고 있고. 왜? 다음날 시달리기 싫어서 그냥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리공인지 공인중개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저는 아파트가 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대출이 너무 힘들어. 계약서 쓰실 때, 특히 매매하실 때 취득세율, 우리 그냥 중개대상물 그 확인설명서에 1에서 12%라고 쓰세요. 최근에 김포 어디 맘카페에서 부동산 수수료 후려치기 해가지고 뭔가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1세대 3주택인데, 네가 여기 1.2라고 적어서 나는 그거 계산하고 예산 짰는데, 너 내 부족분 850 네가 물어내. 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배상을 하신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 수수료 2, 300 벌자고 내가 800만 원을 물어내야 됩니까? 그런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지. 아예 그냥 1에서 12. 그리고 확인설명서 설명하실 때 개개인의 1세대 몇 주택 여부는 저희가 알 수 없으니 취득세율은 세무사랑 상담하시고 보편적으로 1%에서 12%까지 나옵니다라고 적으시는 게 심간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스들이 선배들로부터 하여금 내가 들을 수 있는, 내가 몰랐던, 그래서 뭐 그냥 우리가 동기 기수 모임도 좋지만 뭐 술 먹고 그냥 끝나는 그런 모임보다는 그래도 한마디라도 도움되는 말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저는 되었으면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전화인데 미치겠네. 손님으로 왔는데 쟤는 없고 나 혼자 여기서 못 나가가지고.